젠프의 주말 긴급 지시 대박입니다. 오는 5월 시작되는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정부가 총 5,000명에 달하는 역대급 조사 인력을 투입합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불법 농지 이용과 투기 행위를 즉시 적발하고 처벌까지 연계하는 고강도 조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투입돼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필요시 송치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 인력 확충과 실효성 확보를 직접 주문한 만큼 정부는 이를 반영해 농지 투기 근절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젠프 대박입니다. 관련해 이 특사경 관련 문제를 최초 보도에 해결해서 검찰개혁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얘기해왔던 그대로 깔끔하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이 삭제되는 걸 보고 저는 제가 기자를 20년간 했으니까 언론인으로서 언론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는다면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특사경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되는 걸 보고 기쁜 게 아니라 사실 두려웠습니다. 비전문가인 내가 목소리를 낸 것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됐는데 맞는 것인가? 내가 주장했던 것이 정말 맞나? 내가 내 주장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이 특사경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특사경에 대한 인식,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삭제했으니까 이게 마냥 좋은 건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사경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서는 짧고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100대 0의 게임이 아닙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또 어떤 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을 왜 지적을 했느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이 특사경과 짬짬이를 해서 사건을 만들거나 특사경 수사 영역에서 검찰이 뭔가 장난을 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검찰이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는 직접 수사권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직접 수사권을 통해서 하면 되지 굳이 특사경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거는 일찌감치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결정됐던 거고 이거는 검사들 입장에선 뭐냐? 직접 수사권이 이제 없어지는데 제가 제보받고 취재한 바로는 검사들의 보관, 이 검사들 입장에서 볼 땐 나름대로 위기가 닥친 거죠. 이제 자신들이 검사 옷을 벗었을 때 정관시장에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수사권을 송두리째 뺏겼으니까. 이 위기를 타개할 방책으로 특사경의 수사지휘 권한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취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전해드렸던 게 아니라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특사경의 수사지휘 권한을 보니까 특사경이 하는 수사를 보니까 특사경이 뭐 무제한적으로 수사하진 않습니다. 특사경은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그 범위가. 그런데도 여기에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아시죠? 그 문지석 검사와 그 부천지청장 그 누구죠? 엄희준. 이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부천지청이 특사경을 수사 지휘해서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돈의 관점으로 보면 검사들이 돈 버는 관점으로 보면 돈이 안 되는 사건입니까? 쿠팡이 이걸 막으려고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노동청의 특사경이 퇴직금 존니 많이 하는 그 수사 자체도 재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막아야 되는 수사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을 쓰겠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실 그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검사들이 다른 부처에 파견을 많이 가면 좋습니다. 왜냐면 부처별로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로 많이 파견을 가고 다른 부처로 파견 가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다른 부처로 보내는 거니까 파견 보내는 거니까 법무부에서 보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입김이 좀 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법무부의 고위직 간부들을 검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법무부를 검사들 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제 방송에선 전해드렸지만 법무부의 주요 보직 싸그리 다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차관, 기조실장, 뭐 검찰국장 말할 것도 없고 각 실국장 과장들이 검사들 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진 거고 이런 것들이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이게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법무부 내부를 취재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제 취재가 맞느냐? 이거는 팩트의 영역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100% 자신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이 없어진 게 결정되고 나니까 내 취재가 헛되지 않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개혁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결국은 핵심입니다. 검사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 권한을 제한하자. 이게 핵심인데 자꾸 검사한테 어떤 권한을 남겨주게 되면 그것을 남용할 우려에 대한 보완책, 방책이 있느냐,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에서 검찰의 특사경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기획 기사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즉, 이 부분이 급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단히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주권자들의 맹렬한 요구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턱 밑까지 차단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조세, 환경, 금융, 노동 등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의 목줄을 틀어쥐어 자신들의 수사지휘 권력을 어떻게든 연장해 보려는 지독한 꼼수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언론이라는 스피커에 하청을 주고 언론은 특사경 통제가 안 되어 범죄가 판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 기획 기사를 쏟아내며 바람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이 권력을 방어해온 아주 낡고 진부한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이 뻔한 속임수에 결코 속아 넘어가거나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잉태했던 그 끔찍한 괴물의 구조와 세력이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아무리 요란하게 특사경의 위기를 떠들고 검언 유착의 잔당들이 거센 역풍을 만들어내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진 설계도는 이미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로감을 이겨내고 온 힘을 다해 이 단단한 연대의 스크럼을 유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상식과 정의의 집은 마침내 그 견고한 지붕을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